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베프의 촉하는 시간은 좀 힐링이 되고 쉬는 느낌이 팍팍 나요. 예. 제가 심리학과 나오기도 했지만 심리학과 정치랑 법 이 세 가지가 다 버무려져 있는 데가 바로 이 베프의 촉에서 다루는 주제 같아서 그래서 이 할 때마다 뭐 웃다가 울다가 막 분노하다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만사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만감이. 자, 첫 번째 주제 먼저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 장모의 녹취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대화하면서 녹취를 많이 한다 이런 걸 많이 깨달았는데 이 녹취 파일에도 또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더만요. 이 조국 전 장관이 29대에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모든 것에 다 등장하는지 대화마다마다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명절 때문에 쉬었고 그 전주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조국 전 장관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직후에 윤석열 후보가 역술인에게 이제 물론 이제 그때 김건희 씨가 역술인에게 전화를 물어보고 있었고 윤석열 후보는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 되나 대통령 되나 물어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들렸다는 거였어요. 그 역술인 말에 의하면. 자 베프의 촉이 정말 살아있죠. 우리가 그때 그런 거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대통령 되는지 되게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열등감에 발로를 이런 행동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정확히 아십니까? 인간 행동에는 패턴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루틴한 삶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행동 패턴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거나 언급하는 부분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김건희 씨, 윤석열 씨의 그 후보의 부부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는 공통의 빌런이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빌런이에요, 빌런. 예, 목표이기도 하고 빌런이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 아니 희생양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사람인 넘어야 될 거고. 사람.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조국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무엇은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옆에서 전화를 들으면서 좀 조용하게 물었겠죠. 조국이 대통령 되나? 내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한번 물어봐. 예, 그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소환이 됐고요. 김건희 씨 녹취에서 어머니 최은수 씨 녹취에도 결국 언급이 됐습니다. 해당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 저 이번에 조국이 부인이 세상에 조국 때문에 세상에 머리를 삭발을 하고 저 나이 국가가 다 뒤집히게 생겼는데 응? 아니 그 뭐지 아까 해드리고 보니까 그 딸 생일이 어제였대. 근데 밥도 같이 못 먹어서 뭐 피눈물이 난다. 아니 어떻게 양심이 있지? 응?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이런 판에 어떻게 그래? 응? 지 딸 식사 같이 못한 거가 그렇게 애달퍼? 아유 더워. 아니 이 세상에 살인자가 따로 없어. 아니 살인자 아니야? 그런가? 네, 조국 때문에 정치인들이 머리 삭발하고 국가가 다 뒤집히게 생겼는데 조국은 자기 딸 생일이었다 그러면서 밥도 같이 못 먹어서 피눈물이 난다라고 말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자기 딸 식사 못한 게 그렇게 애달프냐? 아이고 무서워라. 아니 살인자가 따로 없어. 살인자 아니야 그런 게? 이렇게 말하네요. 조국 전 장관 이제 드디어 살인자까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살인자. 비약이 나타나죠. 네. 뭐 조국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아마도 최은순 씨와 최은순 씨의 어떤 인지 어떤 범위 내에서는 살인자가 가장 큰 악의 축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살인자.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여러 이제 걸려 있는 재판건은 다 사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보다는 사실 살인자가 더 큰 악이죠. 더 큰 죄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범죄학자 중에 맞자란 사람이 있는데 네. 이제 비범죄적 의식이라고 해서 본인이 하는 행동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것을 특정합니다. 이게 살인자든 아니면 뭐 강간범이든 이렇게 특정해 갖고 가장 나쁜 그게 본인의 어떤 일탈 행위를 희석하는 이게 중화 이론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중화 이론. 예, 네. 물타기 우리 물타기. 시험 물타기 이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살인자 하는 거. 갑작스럽게 저기 논리적 비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아마 그런 그러니까 맥락 자기한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사기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가지고
그 타겟이 되는 대상에게 당신은 나보다 더 심한 범죄자야라고 말함으로써 시선을 돌리는. 시선을 그쪽으로 예. 돌리는 그래서 살인자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나왔을 것이다. 해당 녹취가 2019년 9월에 있었던 대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윤 총장이 그냥 온갖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들쑤시면서 조국 부부를 기소하던 그런 타임이란 말이죠. 청문회 끝나고. 김건희 씨도 그러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적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래? 이것도 역시 뭐 열등감의 반론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두 부부께서는 뭐 개인적인 생활이시죠. 뭐 사실 그거야 뭐 흔한 일상의 언어이지만은 항상 조국이라는 사람이 네. 목표이기도 하고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말의 시작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이제 논리가 계속 연결되면은 가장 나쁜 존재가 조국인 거죠. 이분들한테는. 참요. 조국 장관의 부부는 정말 속상하겠어요. 가족들은. 자, 이번에 또 하나 공개할 게 있습니다. 장모 최 씨와 지인 간의 통화 녹취인데요. 이번에는요. 조국 전 장관 부부 언급도 있지만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동업자. 이상하게 이 최은순 씨랑 동업만 하면 다 동업자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감옥에 가거나 돈은 다 날리거나 둘 다를 하거나 이거 좀 이상한 패턴인데 그렇죠. 어쨌든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딱 임기가 끝나자마자 내 바로 해서 여기 그 뭐야 이거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형무소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남았어야 1년 몇 개월 남았어. 1년 몇 개월 동안만 실컷 주둥아리질 하고 살으라 그래. 팔자 편하게. 내가 절대 어떤 경우도 난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그냥 안 놔둬 두고 보라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씨도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대화를 할 때 걔네들 말 계속 떠들라 그래. 걔네들 좀 있으면 다 감방 가. 경찰이 알아서 해줄 거야. 권력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다 감옥 보낼 거야. 더 잘 됐어. 이런 얘기 나와서 우리가 섬뜩했어요. 막 거기는 이름 자체가 아예 특정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최은순 씨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 총장 임기 끝나자마자 얘네들 다 바로 집어넣을 거다. 왜냐면 이제 임기 중에 집어넣으면 또 이제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인가 봐요. 얘네들 나에 대한 의혹을 자꾸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 인정 못한다. 얘네들 바로 형무소 보내버릴 것이다. 윤 총장 1년 몇 개월 임기 남았는데 그 동안에 그냥 실컷 떠들라 그래. 주둥아리질을 하라고 살라고 그래. 팔자 편하게. 욕을 아주 찰지게 하시는데 내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이 XX들 그냥 안 놔둬. 어떤 경우도 그냥 안 둬. 두고 보라니까. 야,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아주 섬뜩해서 우리 엄마 나보고 방송 접으라 그럴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을 모녀가 제3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생각할 수는 있죠. 뭐 어떤 사람이 너무 싫으면.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식구들끼리 얘기하지 남에게 알려지는 거는 좀 어려울 텐데 이 모녀는 객관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죠. 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거는 보통 자신감과 보통 이 끈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건데. 시선이 교차되죠. 네,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 시선이 사실은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네. 윤석열의 시각으로 계속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일종의 교차시켜내는 본인이 부분. 검찰총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형태가 네, 되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대화법이 이분들한테 익숙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과 그의 가족이 이건 분리가 되는 게 맞는 그럼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도 분리시키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거를 일상 언어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이분들 가족의 어떤 언어 습관 같아요. 아니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지금 김혜경 씨가 뭐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남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그 관용차를 탔다는 거예요. 그 관용차 하나 탔다고 그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이거는 아버지의 권력을 자기가 뭐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아픈 사람이 퇴원하는 과정 중에서 집에 가는 동안에 편의를 옆에 있는 차를 그냥 빌려서 쓴 거 정도인 거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장님 아들 딸들이 다 이제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언론에서 난리를 치면서 이 최은수 씨나 이 김건희 씨가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동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잡아 넣겠다. 나 욕한 사람들을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가만히 놔둬요? 이게 더 끔찍한 범죄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 자체가? 글쎄, 상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어 행태지만은 네. 글쎄 말입니다. 이거 우리 언론이 균형감을 좀 말씀을 잃은 못하죠? 부분인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우리 예. 언론 이상하죠. 예. 근데 아까 물론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의 네, 그 관용차 한 것도 것도 잘했다는 건 부적절한 아니에요. 거죠. 그거.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예,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 균형감을 잃었다는 건 맞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발발 떨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동업자들입니다. 최 씨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동업자들을 향해서 가만히 안 둔다고 분노를 표현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건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대택 씨 엄청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는데요. 어쨌든 이 모녀는 일관성은 있다. 아, 이거는 CG가 있대요. 자, 보면 윤석열 장모 동업자들을 향해서 어제 지금 김건희 씨가 지난번에 나온 얘기죠. 우리가 왜 합의를 하냐 이러면서 나 이제 합의 안 해. 분위기 오히려 나한테 더 좋아졌어. 이랬던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나왔던 거군요. 예, 그 같은 맥락이에요. 어제 윤 총장 임기가 남았어요. 이제라고 그러죠. 이제 남았어요. 뭐 몇 년, 1년 몇 개월 남았어. 1년 몇 개월 동안 실컷 주둥아리질 하고 살라 그래. 그냥 안 되니까 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김건희 씨. 우리가 왜 합의를 해? 합의를 할 것 같으면 왜 고소를 하지? 말이 안 되지. 여태껏 못했지. 우리가 검찰에 있어서 공무원이라서 지금 우리가 당장 행동을 못한 것 뿐이야. 내가 그랬잖아. 살벌하게 한다고 두고 보라고. 그러니까 모녀의 말이 똑같이 섬뜩해요. 자, 김건희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 파일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억울하거든요. 저희 엄마 진짜 불쌍해요. 사위가 총장이라서 무슨 말도 못하고 이해 충돌 때문에 고소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왜 불쌍하냐? 사위가 총장이라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게 있어도 고소도 못하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무 말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뒤집어 쓴 거죠 라고 말해요. 되게 이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혹은 억울함을 느끼는 대목이 우리랑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 상당히 이상하죠. 그런데다가 또 김건희 씨 얘기를 또 이어가면 지금 나온 말들은 저희 엄마 인생에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이고요. 저희 엄마 정말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저희 엄마 되게 바른 사람이에요. 나온 건 너무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 엄마가 순진하고 순한 면이 있거든요. 생각 외로 정말 그래서 속았어요. 이 얘기는 최윤석 씨가 범죄 혐의로 그때 구속이 됐었을 때 김건희 씨가 엄마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인데 일반적인 엄마의 모습이나 아까 녹취록으로 우리가 확인한 그분의 성격이나 이런 거 비춰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딸은 그렇게 느끼나 보죠? 아마도 이 두 분의 언어 습관이라든가 공존 방식 자체가 서로에 대한 보완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독특한 것은 이분 최은순 씨가 연루돼 있는 여러 재판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같은 패턴인 거는 네. 같이 무엇인가를 이제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유죄를 받고 처벌을 받는데 이분은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해서 그냥 살아나잖아요, 항상. 예, 이게 네. 무죄를 받고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몰랐다, 무지했다, 그냥 그냥 약간 좀 내가 뭐 좀 불성실했다 이런 그러니까 범죄적으로 불성실했다 이런 것 때문에 무죄를 받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건 일종의 공범자의 어떤 그 논리적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자 우 하는데 한 발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이득은 없고 뭐 나는 몰랐어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네. 그런 형태의 사기를 처벌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기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공범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자,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정말 불사신 가족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모녀 간의 관계를 한번 지난번에 분석 한번 잠깐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저는 과정도 다 밟고 유복하게 자라고 엄마 덕분에 그래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한이 맺혀서 저희한테 되게 잘했거든요. 불쌍해서.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저 중3 때.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서로 간에 끈끈하게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죠. 우리는 불쌍한 가족이다. 서로 간의 보완제가 되는 네, 거죠. 우리는 불쌍한 가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이다. 다른 사람에 똘똘 뭉쳐서 우리 식구들은 대항을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된다. 이게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 같아요. 대표적인 그 적이 빌런이 조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왜 이런 독특한 남성성을 보이냐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일종의 보상 아. 심리로서 상당히 이분 뭐 박영선 전 장관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이분 와일드하시고 남성적이다라는 것은 사석에서 많은 분들이 증언을 네,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상태에서 어머니를 지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일정적인 의식이 이런 형태 일종의 허위적인 남성성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자, 윤석열 후보 음주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2차 TV 토론 연기한다고 해놓고 그날 바로 소맥 넉 잔 마셨다고 하죠. 기자들하고. 참 기자들은 윤석열 후보하고는 소맥도 잘 마시네요. 이재명 후보는 안 마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안 좋게 나오나? 보통 한 순배, 두 순배는 돌아간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예. 한 순배가 12잔 보통이니까 보통 한 번 돌아갈 때 6잔씩 돌아가서 12잔, 10잔 그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와. 그게 이제 한 테이블, 두 테이블 들어가니까 그걸 다 막는 거야? 본인은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게 뭐 익숙하신 어떤 소통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네. 약간 버무리는 형태의 이미지로서는 소맥은 가장 최적이죠. 근데 물론 이제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 일주하고 뭐 저도 술 먹으면서 분위기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죠. 대통령 네. 후보로서는 적절하지 않죠.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계속 구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화면 보셨죠 아까. 지금 보면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가 목포에서 폭탄주요. 저거 마시면서 문제가 크게 됐었잖아요. 방역 수칙도 위반이고. 네, 방역수칙 위반했고 전두환 옹호, 개사과 논란 이것 때문에 호남 갔다가 저런 일을 벌여서 국민들은 다 방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본인은 방역 지키지도 않은 데다가 사과하러 가가지고 저게 무슨 짓이냐 제대로 참배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임하면서 금주한다라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이번 보세요. 약점 훑으며 종일 고개 숙인 윤석열 술도 끊겠다면서 몸부림 영하 4도에서 저렇게 인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결의를 다졌는데 얼마 전에는 TV토론 2차 토론 연기시키면서 또 그날 술을 마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결국 술은 끊을 수가 없나 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거짓말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술 안 끊는 이제 거면서? 보통 드시는 게 우리가 보통 처칠 수상처럼 독주를 마시는 스타일이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막걸리를 이렇게 돌아가는 스타일이 이제 이게 탈권위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이 소맥 같은 폭탄주는 매우 권위적인 겁니다. 아, 권위적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한잔 하는 것이 하나의 동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폭탄주의 문화는 네.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이 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리추얼입니다. 의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끊기가 어렵죠. 이거 술을 못 끊는 게 아니라 네네. 소통 방식을 못 끊는 거기 때문에 소통 이런 방식을 못 끊는 거죠. 예. 이런 소통 방식이 사실은 좀 편하고 머리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좀 본인의 성격하고 맞고 이런 거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왜냐하면 술집 들어가면 비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의 소통 방식은 안 아니죠. 되는 거죠. 그럼 뇌세포도 망가지게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 그렇죠. 사실은 문제가 되죠. 이 김건희 씨도 아무한테나 오빠 동생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전 잘 모르겠지만은 부부가? 이 부부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이건 분명히 공적 사적 영역은 분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저를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폭탄주 한 잔 주시면 제가 한번 잘 먹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5만 명만 더 한번 늘려봅시다. 자, 내일 아침 7시 30분에는요. 우리 신장식 김필수 변호사와 함께 다시 찾아올 건데 23화부로. 그 전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월요일 날 강진구 기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엑스파일 책 그때 보여줬잖아요. 원래는 5권 주고 한 권 주고 가고 우리가 5권 있어가지고 6권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주고 갔어요. 치사빤스하게. 강진구 기자 이거 보시면 한 권 빨리 보내주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막 그 사인을 했는데 우리 이미 다른 사람 이름을 사인해버려서 그거는 못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4권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서 뽑았습니다. 자, 왕자탄 백마. 이게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왕자탄 백마예요. 자, 왕자탄 백마님, 그리고 박홍현님, 한마음님, 그리고 대동세상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미디어토마토.com 미디어토마토 @ 이토마토.com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골뱅이 이토마토.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왕자탄 백마, 박홍현님, 한마음님, 대동세상님. 네, 책 주고 가세요. 폴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자, 출근 시간이라 참여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깝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미디어 토마토 골뱅이 이토마토.com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토마토 전화하셔가지고 건피디를 찾으십시오. 건피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요. 이 책 재밌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재밌네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